예,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성추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김문수 후보 측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이 오늘 오후 8시 반부터 단일화 협상에 돌입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김재현 비서실장이, 김문수 측이죠. 김재현 부서실장이 나와서 한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갔습니다. 일문일답도 하고.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늘어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체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여론조사하는 대상을 좀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협상안을 들고 온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측만 앉아 있어야 한다. 일단 이런 논리부터 폈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어떠한 안도 낼 권리가 없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그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데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을 낸 것 같아요. 기존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무당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랬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은 무소속 후보인데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거기서 당 지지 여부를 밝히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김문수 측하고 한덕수 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앉는 것 자체가 불성립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 김문수 후보가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단일화만 하시죠. 이거를 너무 많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그런데 잡은 거죠. 자리에 나와서도 납득 못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던 이유가 8시 30분에 협상이 재개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단일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뭐든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안에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뭔가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말을 번복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한덕수 후보가 지금까지 이 뭔가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단일화에 대해서 다 일임하겠다 말할 때마다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11일 이후에는 등록 안 하겠다. 사실 가장 중요한 협상 그 이슈인 날짜에 대해서도 본인은 나는 11일 이전에 아니면 안 한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일 이전으로 하기만 하면 난 뭐든지 하겠다. 조건을 붙였었죠.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얘기할 때도 또 하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요거 하나는 내가 말씀드렸다. 하나하나 계속 붙인 겁니다. 뭔가 본인의 이미지는 나는 뭐든지 다 받아들일 것처럼 뭐든지 다 양보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가고자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씩 조건을 붙였던 건데 좀 그래서 최후 단판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뭔가 김문수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는 저는 귀책 사유는 저는 한덕수 후보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오늘 협상 테이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결렬이 됐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임성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임 기자. 예, 국회입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협상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밤 8시 반 국회에서 국민의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지만 이 회동은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양 후보 측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동장을 나온 건 김 후보 측 대리인인 김재원 비서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단일화 대상이 무소속 후보인 만큼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일화 찬반 여부에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주장이란 해석인데요. 뒤이어 회동장을 나온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은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단일화 과정인데 당 지지 여부를 묻지 말자는 김 후보 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 입장에선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등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회동에 함께했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협상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막판 단일화 과정 역시 결렬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곧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둘러싼 각 후보와 당의 움직임이 가팔라진 건 오는 11일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탓이 큽니다. 여기에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입장에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이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협상이 중단된 지금 상태에서 당 지도부와 양 후보 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지금 임성재 기자가 오늘 협상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뭐 20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어쨌든 상대 후보 측 협상자로 나온 한덕수 후보 측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당에 이임하겠다.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 모든 것을 이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하자 얘기를 했더니 납득하지 못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진전을 한번 해보죠. 조금 전에 이제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설문조사로 진행하자라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지금 주장이죠. 네. 예. 그 얘기는 예. 한덕수 예비후보가 저희 당 당원이면 당내 경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당내 단일화한다는 의미에서 당원 또는 당원에 해당하는 분 그러니까 당원과 유사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는 중도층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요. 당내 경선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방식을 차용하는 건 옳지만 한덕수 예비후보는 엄연히 저희 당 당원이 아니고 무소속 후보다. 예. 그런데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한 단일화하는 여론조사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느냐. 역선택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소속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논리를 들어서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죠. 한덕수 후보 측.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무소속은 맞는데 예. 국민의힘 후보 지금 후보를 지금 뽑는 과정인데 당연히 그 이전에 경선에서 적용했던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이 단일화 협상인데 왜 입당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네.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부터 그러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뭔가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레이스는 벌써 시작됐다. 이거를 국민의힘 레이스가 끝난 이후에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사실상 후보 등록 이전에 이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덕수 후보의 차출에 대해서 저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자들이 뭔가 다른 뭔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그런 결과는 한덕수 후보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왜? 지금 국민들이 부여한 60일 동안의 위기 관리 그 역할을 내팽개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모든 국민,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러진 걸 들었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건 들었기 때문에 그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아니야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덕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파면 때문에 지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열리는 조기 대선 아닙니까? 예. 그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나오는 것이지, 뭔가 역선택 때문에 뭔가 김문수 후보가 더 쉬워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원래는 8시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덕수,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해서 이거를 잠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시 43분이죠.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왜 김재원 후보 측,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 지지도를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묻지 않는 그런 방식을 선호할까? 참고로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실시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은 준비가 되지 않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로 김문수 후보가 41%가 나왔고요. 한덕수 후보가 35%가 나왔습니다. 41대 35. 김문수 후보가 앞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힐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가 55%, 김문수 후보가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를 물어서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만 좁혔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이상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이 여론조사, 이런 전체적인 여론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 이런 주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끼쳤겠죠.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저렇게 완전히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논리를 세웠을 겁니다. 그 논리가 바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저희 당 당원이 아니라는 것. 즉 진정한 무소속 후보라면 저희 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무소속 후보는 당연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죠.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조건을 내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자는 것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당을 따지지 않았을 때 결과하고 국민의힘하고 무당층으로 좁혔을 때하고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래 이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 제도라는 것이 어떤 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룰 세팅, 룰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치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뭐 실책이라 하면은 한덕수 캠프는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예. 사실 지금 할 말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뭔가 갑자기 본인들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 측 한덕수 캠프에서는 뭔가 본인들은 모든 걸 다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늘 하나씩 조건을 붙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든 걸 다 일임하고 다 양보하는 듯한 이미지를 가져가고자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 처해진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적합도를 물었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네. 뭔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적합하냐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적합한 것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2002년 사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 2012년 문재인 안철수 사례를 그때를 떠올려 봐도 정당에서 선출된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누가 적합한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를 원했고요. 당 밖에 있던 후보들은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무슨 역선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6.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이 협상 테이블은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요. 왜 마련이 됐을까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말이죠. 오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협상 테이블. 예, 협상 테이블이 왜 마련됐느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 협상을 안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당에 의해서 후보직이 박탈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예. 어떤 그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진행하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본인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게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당에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전당대회, 그 앞에 있는 전국위원회 이런 것들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공고된 안에 따르면 전국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보면 후보 지명의 건이 있어요.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후에 더 전당대회를 그 후에 열어서 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선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당대회 기능을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당 당규에 의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한덕수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던 예. 그런 협상장이 펼쳐지니 당연히 나와서 오늘 8시에 만나긴 했는데 8시 반에 만나긴 했는데 이제 완전히 또 입장 차이만 드러내고 20분 만에 결렬되고 만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3차 협상 테이블이었는데 그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지위 가처분이라든지 전국위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것들이 모두 기각된 이유 때문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물어봤고 그걸 의식했는지 김정원 비서실장도 마지막 기회 같아서 김문수 후보한테 당과 협의하겠다고 오전부터 말씀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전부터 말했더라도 후보가 결국 결단을 하게 된 계기는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결국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를 열고 뭐 여론조사를 돌리고 공표할 수 없게 된 여론조사입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자체가 뭔가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갑자기 예.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뭔가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바꾸려고 노력하느냐, 왜 인위적인 방법을 쓰느냐라는 시선을 여기서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떠나면서 뭔가 얘기했던 뭔가 배후에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 이 주말에 일요일날 전당대회에 열어서 후보를 교체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못 해요. 이미 11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각 판결을 냈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불리해졌던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단일화 협상에서 나온 그 두 대표자 대리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세는 전 또 바뀐 건 아닌가. 지금 뭔가 김문수 후보가 열세에서 지금 약간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저는 한덕수 캠프로 다시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는 결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어허. 바뀐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은 한덕수 캠프에게로 전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 국회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예. 양측의 협상이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조건에 관한 문제를 저희도 저희 당에 후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이 아니고요. 다만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만 저희도 저희 당에 후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덕수 후보 쪽의 입장을 대리해서
아까 김재원 전 의원이 왜 우리한테 이름을 했는데 저쪽에서 나오느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당의 저희 당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협상에 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협상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협상의 조건에 가는 것만은 양 후보 쪽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시 반에 다시 협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아까 전에 한덕수 신영택 실장께서는 그 제안하신 게 우리가 경선 후보를 뽑았던 방식 그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그거는 제가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문수 후보 쪽에서 3천 샘플의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손영택 실장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시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던 방식 그 방식대로 하는 것도 좋다 우리는 그렇게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쪽은 일반 여론조사로 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컨대 그 대구 수성에서 더블 스코어로 사실은 김부겸 총리에게 졌고 경쟁력이 없고 그게 인정됐고 또 두 번째는 또 지방선거 때도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졌는데 누가요? 김문수 후보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큰 후보와의 단일화 이벤트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정당 지지를 묻지 않고 역선택을 방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편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후보가 뽑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당에서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에서는 좀 약간 중재나 당연히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경쟁력 이걸 저희가 지금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은 일단 저희 당의 경선에서 선출이 된 지금 저희 당의 후보시고 그러나 다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만 그러나 누가 더 경쟁력이 있고 이런 어떤 방식을 갖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양 후보 쪽에 합의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걸 예단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후보 쪽에서 어쨌든 끝까지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예. 두 후보가 아니고 단독으로 하지 않고 실무진들이 만나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하겠다고 했지만 양 실무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체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후보가 안 오셨지만 본인들이 후보 쪽에 그 의견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보 측에서도 이름을 했다고 분명 전제는 하였지만 조건 자체가 실무진과 이끌어서 이게 대화인데 그럼 당연히 본인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 있는 김문수 후보 측은 오히려 그게 지금 왜 이름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잠깐만요. 이런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이렇게 자꾸 물으시면 제가 지금 이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쪽에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편에 이름이 김재원 대변인이 예, 의총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는 어쨌든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협상 과정을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진들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마 아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예. 그 비대위 9시, 10시, 1시 이렇게 원래 3번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비대위 개최 이유랑 3번 개최되는 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협상 제기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당 차원의
이양수 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뭐 들어가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뭐 아까 그 협상에 저희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온 상태였는데 뭐 4명이나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뭐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협상 그 상황만 지켜볼지는 저희가 좀 그럼에도 만약에 실무진이 다시 또 재개했는데도 잘 안 됐다, 결렬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후보들끼리 단판 DJP 뭐 이런 아마 것처럼 후보들이 단판의 가능성이 있나요? 후보들이 이 밤에 만나실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 들었습니다. 지금 의총장 밖에 나와서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밤 10시 반에 다시 이 양측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10시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30분 뒤쯤에는 이제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신동욱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난감함이 묻어나는 말이었는데 당 후보는 김문수인데 당이 협상에 끼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 측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이미 말을 했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이 협상 과정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협상장을 뛰쳐나갔고 이 상황에서 당은 끼지 않겠다고 하고 30분 뒤에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고 끝까지 이 협상을 지켜보고 보고 고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동욱 대변인이 참 곤혹스러워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 단일화라는 협상 자체의 틀이 애초부터 꼬여서 시작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저희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저희 당에 노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와서 그쪽 대리인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어떤 세력을 이루는 누군가가 와서 저희 당의 뭐 사무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든지 해서 예.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게 그것이 맞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당 밖에 있는 무소속인 한덕수 예비후보 측을 마치 당에서 대리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예. 당원인 것처럼. 예. 마치 저희 당의 뭔가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인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재원 후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 당 당원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왜 아직까지 저희 당 입당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기자도 누굽니까? 손영택. 예. 예. 손영택 비서실장한테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은 입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입당해서 협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단일화가 결정된 이후에 입당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정 어떤 종목의 국가대표를 뽑았는데요. 네. 그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외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국적은 외국이에요. 근데 국가대표를 바꿔주면 내가 한국 국가대표가 되면 귀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귀화를 한 다음에 국가대표가 돼야겠다는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켜주면 하겠다라는 그게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 한덕수 캠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예. 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중도적 이미지도 갖고 가고 싶고 예. 국민의힘 후보도 되고 싶고 이 두 가지 뭐 어느 것도 지금 놓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느끼실 때 중도층이 느끼실 때 한덕수 후보를 절대로 중도층이 우호하는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중도층이 볼 때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 비상계엄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던 후보 이런 사람들 중도층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소속에 있는다고 해서 뭔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는 그 착각 그거라도 빨리 버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이런 논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지금 막판 이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입당하지 않는 게 중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제 성추현 부의장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이유가 타당한가요? 그 정도 외에는 네.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순간 예. 본인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중도 이미지 예. 그것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상황 정도까지 갔을 때 마지못해 입당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러면 저희 당원 입장에서 당의 구성원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성춘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외국 선수 귀화 문제처럼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 결론이 안 나면 시간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 측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뭐 후보자 등록일 마감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 6시까지면 지금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 아닌가요? 그것은 또 다른 얘기죠. 지금 10시 반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협상의 이제 선택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느냐, 하나는 없느냐, 나머지는 당원 50%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기존의 저희 경선 방식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마 여기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한덕수 예비 후보 측에서 그냥 당에 입당하는 방법이 입당은 그냥 즉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보겠습니다. 의총에서 이 협상이 만약에 결렬될 경우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총의 판단 여부에 많이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쨌든 어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였나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이제 앞서는지 이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와 있겠죠. 예. 만약 오늘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자꾸 저기 우리 윤 대변인께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제 만약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당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샘플링 조사라고 했어요. 전 당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표본을 당원 안에서도 표본을 수집을 해서 뭔가 표본 조사를 했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렇게 되면은 75만 명 당원 전원이 아니라 저도 그 전화를 받지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떠한 뭐 상징적인 의미 정도 외에는 이것을 어떤 의사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대단히 근거가 없고 그것을 아마 당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의총 등을 통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적인 폭거를 자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수단, 또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두 가지가 모두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가처분 신청 기각과 그리고 만약에 후보 교체를 강행하게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를 못 내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이나 한덕수 후보 측이나 그리고 당 지도부 측이나 이런 것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원치 않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강행을 해서 강행을 하는 것도 참 웃긴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후보 교체를 결국 이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수십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75만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출된 후보를 단 한 번의 토론회도 없이 그리고 공표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후보를 교체한다. 이거를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마도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 74조 2항인가 거기에 뭐 후보자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뭐 교체할 권한은 뭐 지도부에게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사유 역시 저도 뭐 법조인들에게 들어보면 보통 그런 문구에 있는 상당한 사유라 함은 후보자의 뭐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상당한 수준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거나 뭐 이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뭔가 그냥 당 지지율 조사나 여론조사 통해서만 심지어 공표할 수 없는 조사를 근거로 뭔가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이 후보 교체의 사유로 든다? 저는 그거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차적으로 엉망진창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을 일단 갑자기 전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아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명분은 일단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또 재협상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글쎄요 이 강행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데 8시 이후에 지금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낮에도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의원총회가 이른바 티저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쪽 분위기도 이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엿새 만에 의원총회에 오늘 낮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장면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신 대로입니다. 꽃다발을 안기면서 시작한 의총이 20분 만에, 이것도 20분 만에 오늘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낮 의총이. 당 지도부 일부가 국회 본청 앞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처음에는? 처음엔 좋을 수밖에 없었죠. 꽃다발도 주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있었던 발언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뭐 기분이 좋았는지 몸으로 이제 하트까지 그리면서 의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 발언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간 거죠. 그거 영접한 건 영접한 거고 영접에 대한 어떤 인사까지는 있었는데 실제로 의총에 나가서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총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하는 발언의 처음 초입 부분이나 태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해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발언이 지속되면서 그 의원들의 표정을 막 보여줬거든요. 거의 뭐 경악하는 수준까지 표정을 보이신 분들도 있어서 의총 분위기가 참 나중에는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훈훈했던 의총이 정말 단시간에 20분 만에 정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후보라면은 본인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경색된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약간 짐작이 가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표정 관리를 못했단 말이죠. 한심해 보이죠.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왜 대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저렇게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혹시나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의총에서 아까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만 저희는 금방 깨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 꽃다발의 의미를 후보 취임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 퇴임식으로 생각하고 꽃다발 준 거라고 좀 보거든요. 사실상 자 여기 꽃다발 받으시고 오늘
박수 받으면서 단일화 응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얘기했던 거, 그 아까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5월 3일 본인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후보 최종 선출된 날 저녁에 그 양권이 찾아와가지고 바로 단일화 얘기를 꺼내더라. 선대위 구성을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사실 뭐 선대위 그날 밤 무슨 그 캠프에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소문은 파다했었는데 그 내용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워딩을 써가면서 밝힌 거는 오늘 처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앉혀달라고 했더니 선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이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양권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날 밤에 저는 오늘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렇게 될 거 몰랐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단일화 이용해가지고 최종 후보 선출된 것 아니냐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책임을 좀 많이 물었었는데 5월 3일 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그 꽃다발을 그때 줬어야죠. 왜 6일 지난 오늘 줍니까? 만약에 그날 밤 꽃다발을 주고 뭔가 그날 선대위 얘기만 하고 그 이후에 단일화를 얘기 물었다면은 이 정도 분위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오늘 그 의총장에서의 김문수 후보 발언을 좀 들으면서 김문수 후보의 심정이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을 주로 이제 많이 지금 변호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변호라는 게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역시 김문수 후보가 편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나오든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특히나 중도층이 느끼시기에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후보로 나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울 것이거든요. 비상계엄 프레임에서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은 이미 다 탈락했습니다.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 2명이서 최종 후보가 되겠다고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모습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와도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혹시 용산의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좀 더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이 시각에 이제 국회 모습인데요. 조금 전까지 이제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바로 이제 본 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거죠.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의원 총회를 갖고 지금 의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표결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무엇에 대한 것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의원님들의 총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교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협상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렬이 안 돼가지고 협상이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나요? 일단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분 질문 좀 하시겠습니까? 찬반 투표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찬반 투표? 의원님들의 의사를 저희가 쭉 들었고요. 한 대여섯 분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원에서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총의를 모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또 저희가 불필요한 영향을 끼칠까 싶어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협상이 안 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후보 교체?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어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네네네네. 후보 교체 관련된 거를 뭐 논의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힘들고 투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욱 대변인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총 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총회 진행 상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표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한 몇 분 정도 의원님 참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한 65분 되시고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발언은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발언 총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의를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협상 진행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의 경우는요. 가장 신속하고 어느 언론사시죠? 저는 시사원의 윤진석 씨. 네네네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10일 안에 단일화를 하겠다. 김덕수 을지문동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마케팅 살입했는데요. 당원 80%의 그 열망 단일화 이겨보겠다는 그 열망을 지금 이게 기만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 약속을 저버리는지 국민의힘의 후보시니까 국민의힘 대변이시니까 이 말씀이 화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뭐가 다른가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원내 대변인인데. 네. 국민의힘 의총이 조금 전에 이제 막 끝나고 서지영 대변인이 잠깐 브리핑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늘 협상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게 의총에서 한 15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다. 어쨌든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늘 법원의 기각 관련해서도 여러 설명이 있었고 대부분 의원들이 수긍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의원총회는 밤 의총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조금 뒤면은 이제 10여 분 뒤면은 이제 다시 양 후보 측에서 국회에 와서 또 이제 협상을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의총에서 뭘 얘기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원 말들이 나왔는지. 의총에서도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협상 결과를 지켜봅시다. 뭐 그거 보고 결정하자 이런 얘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아마 10시 반부터 이제 협상 진행되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예. 뭐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플랜 B인데 이른바 플랜 B인데 제3당 의원들을 차출해서 제3당을 만들고 한덕수를 추대하자.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을 하나 만들려면요. 예. 공고기간만 해도 5일 이상이 걸리고 예.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광역자치단체 5개 이상의 1000명 이상의 시도당을 먼저 구성을 하고 뭐 예. 창당 발기인대부터 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마 그 얘기는 그것을 만약에 실현시키려면 예. 지금 저희 당 바깥에 있는 그래도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없는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그런 정당의 의원들이 가서 그 정당을 플랫폼 삼아서 제3당을 만드는 방법은 있겠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예. 어느 당에 의석수가 없는 당에 입당을 해서 이미 있는 당. 원내 정당을 만들고 예. 그래서 뭐 20석 정도 예. 만들고 그럼 제3당이 됩니다. 예. 지금 제3당은 12석의 조국신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기호 3번을 가질 수 있는 당이 되고 거기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하면 그 당이 예. 후보가 되겠죠.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한덕수 예. 후보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예. 정당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니까 일단 어느 정당이라도 정당의 틀을 갖춘 곳에 가서 일단 11일까지는 안착을 해야 예. 뭐 후보 등록을 하든 그 뒤에 대선을 뛰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당으로 가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가서 예. 지원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예. 저희 당의 의원이나 사무처가 한덕수 후보를 도와준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타 후보자 지원이라고 예, 해서 예, 예. 선거법 88조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의 틀을 가진 곳에 가서 등록을 하고 뭐 그다음에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바와 같은데 그것은 정말 극단적인 얘기고요. 있어서는 예.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가지고 제 1번 가능성 김문수 단독 후보로 이제 진출하는 것. 2번은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강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 분열돼서 출마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3번 한덕수 이런 식의 가능성.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아무도 못 나가는 거.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뭘로 보세요? 저는 마지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오늘 10시 반 협상을 해서 재개가 됐는데 예.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 그러면 아마 지도부는 아까 15명의 의원이 아마도 협상 결과를 보고 협상이 안 됐을 경우를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시 반에서 협상이 또 끝내 안 이루어지면 예. 우리 당은 어떻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내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단일화 협상이 불발할 시에는 후보 재선출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의총에서 정해진 내용 같은데요. 관련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을 하고 후보 교체 권한을 이제 비대위에 위임을 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의원 다수가 찬성을 했다. 의총에 60여 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 10여 명이 오늘 발언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면 후보를 재선출하겠다. 재선출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속보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들이 다수가 찬성을 했고 그 권한을 후보 교체 권한을 이제 비대위에 위임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 당 당헌 74조의 2에 의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후보 선출관에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은 최고위원회 또는 비대위에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아마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네. 그래서 아까 전 네 번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네. 만약 결렬이 돼서 지금 아까 그래서 15명이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발표로 나온 거잖아요. 속보로 나온 건데 그렇게 해서 후보 교체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후보 등록한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한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를 등록 못 합니다. 그게 취소가 됐고 11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저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결국 본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그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 내고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도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려면 어쨌든 그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했고 이게 어쨌든 내일 중에는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작업이?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도 가능하죠. 일단 일요일까지? 6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6시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물리적으로는 뭐 일요일 뭐 오전에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겁니다. 이미 뭐 서류는 다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참 이게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꾸 연속이 돼서 질문을 받으면 저도 참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황스러운 질문을 연달아 하십니다. 일단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을 해서 뭔가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또 뭐 전당대회까지 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이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대한 개최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당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이후에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당의 기호 2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을 비대위에서는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고 결정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없는데 10시 반에 다시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더 급한 쪽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다급한 상황인 건 맞는데 네. 근데 한덕수 후보라고 해서 후보가 교체가 된다고 한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서 만약에 인용이 돼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기각 사유를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이 원래 이 정당의 자율성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전당에서 정당 대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김문수가 얘기하고 있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 불법적으로 뭔가 교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뭔가 전당대회를 여는 목적이 그 후보 교체 목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 후보 교체라는 전당대회를 열고 그 절차, 아까 말씀드린 뭐 상당한 이유, 이게 뭔가 해석하기에 불법적으로 보일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전 어느 정도 내비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도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설득하지 못한 채로 합의하지 못한 채로 본인이 교체가 된다면 예. 정말 최악의 경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약간의 뭐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양측 모두 이 협상을 어떻게든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예.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뭐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명분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파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협상 내용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낮에 있던 얘기 잠깐 또 해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늘 낮에요. 홍준표 전 시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진짜 임명했다. 이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나요?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뒤에 곧바로 홍 전 시장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나 내일 미국 갈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내일 미국 예. 출국 예정인데 예. 아마도 김문수 후보와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 과정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후보가 답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답에 대한 해석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미국 출국을 취소하고 예. 저희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상임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급하게 발표를 한 건데 홍준표 전 후보가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고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죠? 네. 예, 유추해보건데 네.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만큼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급한 하루였다. 그쵸. 지원군을 요청을 했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제 홍 전 시장은 그걸 부인했고 말이죠. 그렇죠. 원래 정치권 뉴스 하루라도 안 보면 따라가기 어려운데 오늘 예.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놓치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급변했죠. 근데 저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사실상 거의 상임선대위원장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뭔가 내일 미국을 가셔도 뭐 일요일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까지 홍준표 전 시장은 SNS를 끊지 않으실 거거든요. SNS에서 올리는 메시지마다 지금 기사화되고 언론에서 다뤄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올렸던 메시지도 보면은 뭔가 지금 그 양권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 3년 전에 있었던 대선 때도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을 이지경으로 만들더니 또다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매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명예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계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다들 예고를 했던 10시 반이 지금 막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왔다는 그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뭐 아직 뭐 그 국회에 계속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캠프로 간다고 그랬었단 말이죠. 뭐 캠프라고 해봤자 뭐 같은 여의도 안에 있으니까 국회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협상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였나요? 거기는 저희 비대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2층 228호입니다. 본청. 예. 아침마다 이제 비대위 회의가 열리는 거기입니다. 바로 그 장소였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로텐더홀이잖아요. 바로 그 여기는 국회... 예결위원
후에 하는 그 예결위 회의장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결위 회의장 그 정문이고 요트 그 맞은편이 이제 본회의장, 본회의장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깝게 있는 거죠, 회의장도? 그 협상장도. 내려가서 계단 내려가서 왼쪽으로 좀 가면. 어허.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양측 협상자들이 아까 이제 비서실장들이 양측에서 나오고 2명씩 나오고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저기 합석을 해가지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잡히는 대로 또 한번 국회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최악의 시나리오 후보 등록을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느냐? 나머지 후보들한테 가겠죠. 그런데 나머지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굳건하게 있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한테 영향은 얼마나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후보 등록에 실패할 경우에는 네.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많이 받겠죠. 지금 10% 넘느냐, 즉 선거 비용 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굉장히 목표를 갖고 뛰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대선에서 득표를 10% 이상 하면은 절반 정도 보전을 받고 쓴 비용에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받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한 여론조사상으로는 60, 70%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후보가 등록을 안 하면 그래도 꽤 많은 표가 이준석 후보에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15%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선거 비용 문제는 이제 그렇고 당선 가능성까지는 지금 점치지 않고 계시고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굳건해지겠죠. 전국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것, 그리고 완주한다는 것, 그리고 뭐 다른 후보의 뭔가 이런 그런 뭔가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부지리로 득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후보의 입지는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 싸우는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뭐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사실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야 이럴 거면은 이준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한 그 언론사에서 그 오피니언 같은 그런 글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 좀 연로한 후보 두 명이 보수의 젊은 후보 이준석과 뭐 단일화를 하든 뭔가 그에게 사실상 이런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듯한 글도 하나 올랐거든요. 물론 그 글에서도 마지막에 뭐 본인도 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망상 해수욕장에서 스키 타는 소리라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런 아이디어, 발칙한 아이디어를 좀 내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 보수 지층 안에서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보면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이준석으로 가는 것도 낫지 않겠어? 라는 아이디어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누구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 이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완주를 할 것인가에 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두 자릿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완주해서 보수 진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명분을 쌓게 되겠죠. 이준석 후보 지역구가 동탄인가요? 맞습니다. 동탄이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정말 정말 역전을 한 거죠. 사실 그 경기 남부 그리고 이제 동탄 이 경기 남부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도 자꾸 동탄 모델 이렇게 하면서 본인으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라 모두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동탄 지역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현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또 개혁신당으로 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그 당시 그 현대차 부사장 그분이 또 개인적인 뭔가 문제들이 좀 불거졌었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준석 의원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도 이제 자기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자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 비용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양측 지금 두 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이 10시 반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협상을 재개했다. 그 장면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아직 후보가 공천장을 못 받았는데
내일 받을 예정이다라는 말도 오늘 했습니다. 공천장을. 근데 공천장이라는 게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까지 이제 질문을 했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네. 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문제는 후보 등록까지 가는 과정.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네. 생각할 텐데, 일단 등록을 할 때 당대표 직인이 필요해요. 당대표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서류를 선관위에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당대표 직인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관장 하에 관리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그 과정, 네. 그것을 뚫어야 하는 것까지가 지금 문제지. 공천장을 받고 그것은 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 추천장도 있어야 되고요. 예. 당대표 직인이 찍혀져야 할 부분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니까 예. 어쨌든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저희 당의 후보로 인정하는 과정이 아직 후보 등록까지 한 43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예. 그때까지 풀어야 할 김문수 후보 측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국회 상황을 한번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되면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비대위원장의 도장을 안 찍으면은 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후보 등록일이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으로 오늘 재협상에 지금 나올 테고 말이죠. 근데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직인이 없으면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6년 총선 때 당시 김무성 대표가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를 끝까지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영도로 가서 그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가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뭔가 내일 뭔가 이후에 전당대회가 결정되기 전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 법원에서 판단해 준 거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 너가 국민의힘 후보가 맞아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보 등록을 빠르게 그냥 해버리려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지도부 그리고 지금 그 한덕수 후보와의 뭔가 단일화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뭔가 뭐 드랍을 시키든 끌어안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지금 협상 진행 중입니까?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밤 10시 반부터 김문수, 한덕수 양 후보 측 대리인이 다시 한번 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앞선 만남이 성과 없이 종료된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재개되는 회동에서 최대 쟁점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묻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설문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만큼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국민의힘 당원 투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단일화 과정인데 김 후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등이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조사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채택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일단 양 후보 측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의원총회도 일단은 산회한 상태입니다. 취재 결과 의총에선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양측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권한은 의원들이 총의로 이 비대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오는 11일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탓이 큽니다. 여기에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입장에선 후보 교체 절차를 위한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양측 간 협상에 이 추후 당과 이 각 후보들의 행보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예정했던 대로 밤 10시 반부터 지금 김문수, 한덕수 양측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까 의총 내용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밤 12시까지 이 협의책이 나오지 않으면 새롭게 후보를 재선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총에서 말한 대로라면 이제 1시간 20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이 안에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재선출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 이거는 단일화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비대위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그 의총 분위기를 제가 지금 들어오는 여러 소식을 보니까 1차 협상 결렬 8시 반부터 있었던 그 협상 결렬에 대해서 의총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는 분위기였고 딱 한 분 조경태 의원만 김문수 후보 편을 들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즉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후보로 선출했는데 이제 와서 단일화를 안 하려고 김문수 후보가 조건을 많이 건다 뭐 이런 것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후보직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마 비대위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렬이 되면요 2차 협상이 그러면 이제 선출을 다시 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선출을 해야 하느냐 공고를 해서 후보를 모아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 상례일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분을 재선출하겠다는 건지 좀 소식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만약 12시까지 이게 협상이 단일화 협상이 나오지 않으면 후보를 재선출한다고 했더니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재선출이라는 용어는 단일화 지금 기존 후보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선출하는 그 방식을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그 의총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의견이 좀 모아졌다. 근데 그걸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순간 사실상 지금 첨예하게 협상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가 슬러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선출을 합의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거든요. 말한 것처럼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전부 다 김문수 후보를 비난했다고 하는 걸 보니 의총의 전체 분위기 자체 결과는 결국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10시 반 지금 협상을 재개한 것이 또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 재선출에 돌입할 거고 재선출 과정 속에서는 본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 측이 제안한 단일화 방식을 받아들여서 위험성을 감수하느니 그냥 자정을 넘긴 다음에 이 비대위나 이런 의총에 맡기는 것이 본인들에게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국 오늘 저는 결렬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후보가 교체가 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한덕수 후보 측은 아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했다,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바꿨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한덕수 후보 측도 입장 바꿨잖아요. 정권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입장을 바뀐 거에 대해서 이미지 타격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결렬이 된 이후에 자정이 넘고 후보가 교체된다고 한들 한덕수 후보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후보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아마도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그리고 의원 전체가 여기에 좀 영향을 받고 힘을 받지 않았나. 그 결정에 힘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지금 논란 중인데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서 촉발된 사법 신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 안건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서 민주당이 한시름을 놨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법관 대표회에서 뭐 논의들을 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려다 졸속으로 판정했다는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실명을 걸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관 회의를 열어서 이런 실추된 이 사법부의 회복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들이 법관들이 대놓고 논의를 해야죠. 본인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지에 대한 안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결국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충격요법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가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럼 제도를 바꾸든 뭘 하든 국민적 담론을 만들어내든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한다면 고쳐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는 사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뭐 비평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사법부가 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뭔가 법까지 어겨가면서 뭔가 결론을 내렸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든가 아까 그래서 난사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쏜다고 무조건 그걸 잘못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했을 때 그건 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의 내용적으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뭔가 제도적,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기 반성적인 겁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반성, 안건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두 가지 안건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두 번째 안건에 더 무게가 실리겠죠. 사법부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려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결과인지 몰라도 고법에서 재판 날짜를 대선 뒤로 미루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피고인이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딱 그 질문 하나에 집중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성추인 부의장께서 법원이 사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졸속된 판결을 내린다면 고쳐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그 마지막 3심에서 파기환송하는 그 결정 판결 과정이 그럼 법을 어겼다는 걸로 저는 들려요. 어떤 부분에서 법을 어겼는지 그것이 정말로 사법부를 입법권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뭔가를 교정해야 될 수준까지 갔는지 그 판단을 정말 정교하게 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횡포에 가까운 그런 자기절제 없는 권력을 남용하는 이 부분 아마 그 부분에 사법부가 더 천착해서 법관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날짜가 5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5월 26일이면은 대선이 6월 3일이고 정말 가까운 시기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제 전국 법관 회의가 이런 안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후보자 지위를 전면 부인한 적이 없고
전당대회 개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선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당대회 등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에 따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안건 역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사법 개입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앞서서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경선 불과 3시간 뒤부터 당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당대회 당일 밤부터 줄곧 단일화를 요구했고 선대위 구성도 후순위로 두려 했다는 걸 증거로 들었습니다.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으로 사무총장만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입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보좌하지 않는 걸 넘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이에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이 먼저 선대위 구성을 언급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대위는 단일화를 좀 하시고 구성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또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했지만 정작 새 총장으로 지명된 장동혁 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총장직이 유임된 거란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진 촬영 그것만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공개 설전을 넘어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단일화 논란에 국민의힘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입당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단일화에 어떤 절차를 밟든 합당한 방법을 통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단일화 과정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단일화 내홍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단일화 갈등이 첨예해진 이후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후보의 유튜브 구독자 수 모두 급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갈등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역사를 바꾸는 대하 드라마를 찍는 동안
국민의힘은 김치로 뺨을 때리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지표에서도 단일화 갈등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호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7만 명을 넘지 못했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최근 하루 평균 500명가량 증가해 8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역시 한 달 전엔 4만 명대에 그쳤지만 현재는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 갈등이 절정에 이른 최근 사흘 사이에만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뒤 꾸준히 선거운동을 이어온 데다 국민의힘 내용까지 겹치며 상승 곡선이 그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고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역시 보수 진영이 권력 투쟁으로 대선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자신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 개혁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현장 일정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보루가 무너지면 고쳐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사법체계가 정치와 사익, 돈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느냐고 날을 세우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판결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고 사법부 내부 공론화 과정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험지로 꼽히는 경북을 다시 찾은 이 후보는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유능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홍보물도 공개했는데 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의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표회의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전까지 법관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거로 보이는데 이미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 만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시회의는 개최하게 됐지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판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마치 한여름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은 하루 강우량만 200mm를 넘었고 전남 해안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중부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해집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서쪽에서 붉은색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제주도 부근으로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많은 수증기를 품은 비구름입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마치 여름철 같은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산간을 비롯해 일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하루 최대 강수량은 무려 200mm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5월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가 당황스럽습니다. 새벽에는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9시 반 정도에 많이 왔던 것 같고. 비는 봄비보다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제주도는 바람 때문에 우산 쓰기가 힘들어서 그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신안 등 전남 해안에도 100mm 안팎의 호우와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관측되는 등 이례적인 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 가운데 특히 저희도에 있는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밤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쌀쌀하다가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호남 지역은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강풍에 좌우로 흔들립니다. 제주공항은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특보와 강풍 특보 속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의 궂은 날씨 때문에 이곳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안에는 대기표를 구하려는 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문의하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고 다시 타려니까 오늘 9시 10분 비행기 표가 있다 해서 그걸로 대체해달라 해서 그걸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도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많이 흔들려서 조금 무섭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가족인데 제 가족이 또 한 분이 막 멀미가 심해 땀이 팍 났어요. 그리고 뭐 어지러울 정도로 땀이 나면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했어요.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고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70대와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찰이 무의식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고속버스가 버스 정류장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버스와 다른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1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포착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됐는데 수년 전 머리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로 경찰은 음주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채 멈춰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구례동에서 고속버스가 버스 정류장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 신호등과 도로변 펜스 등도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개포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30여 분 만에 복구됐는데 제보자는 YTN에 교통 신호등이 멈춰 한때 도로에 정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등의 외부 물체가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보호센터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센터 직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58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다시 국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10시 반부터 김문수, 한덕수 측의 양측이 4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한번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모두 다 당에 일임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 와서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응? 단일화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전부 다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던 분이, 그 협상을 하러 오신 분이 일임하기는커녕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바로 한덕수 후보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임을 한 겁니까? 모두 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할 듯이, 또는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는 듯이 그렇게 주장해놓고 와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당이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은 오세훈 현 시장, 나경원 의원이 1차 경선을 했죠. 그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0% 국민 여론조사로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타당 지지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냐, 그러면 정치 우리 당 지지자와 몰려서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100% 여론조사, 10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타당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정당 지지를 묻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바로 그때 당시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느 누가 정당 지지를 물어서 그리고 후보를 뽑자고 했나요?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정당 지지를 물어야 되고 당원을 넣자고 하는 주장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심지어는 당원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무슨 이유로 무소속 후보의 그 선호 여부를 질문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미 당 지도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 절차가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런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말로는 단일화 절차 방식을 당에 일임해놓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뭐 특별히 질문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당에서 후보자지 박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 그리고 인간의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오늘 실무협상은 최종 결렬로 가도 될까요? 조정훈 부총장께서 12시까지 이 여유를 두고 기다릴 테니 혹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한덕수 후보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그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라든지 추가로 뭐 수정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에 일임한 분이 무슨 주장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항 자체를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정당 지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서 특정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에 일임했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 어안이 벙벙한 입장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은 몇 시부터 어떻게 돌입하실 건지 여쭤볼까요? 그것까지 아시려고. 공무원 근무 시간 중에 해야지. 그럼 10시까지 협상 가능성 더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오신 협상 당사자가 하시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후보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협상이 되겠지만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의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네. 8시 반에 3차 협상이 있었고 밤 10시 반에 다시 4차 협상이 재개됐습니다만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다시 3차 협상 이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문항을 빼자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 측이 거부했다면서 심히 유감이라면서 내일 후보 등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4차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데드라인이 자정이었는데요. 후보 재선출과 관련한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제 자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여 분 남았는데 40여 분이 지나면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의총에서 모든 권한, 후보를 재선출할 권한을 비대위에 맡긴다고 했고 비대위는 그 계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해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내일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으니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단일화 협상과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방송인이죠. 이상용 씨가 별세했습니다. 소속사는 고인이 평소 지병은 없었고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년대 군 예능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에서 박력 있는 진행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고인이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고 사인은 심정지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었고 전날까지 강연을 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71년 방송계에 데뷔한 이상용은 KBS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뽀빠이란 애칭을 얻었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전신인 한국 어린이 보호회를 세워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한 게 이제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이요. 또 내가 이렇게 줌으로도 기뻐하는 거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뻐. 내 슬픈 꼴 보는 것보다. 몇 달 전엔 오랜 세월 가요 무대에서 동고동락했던 가수 송대관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45년을 이름을 불러서 노래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대관 큰 왕관을 써서 현철이랑 노래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향년 81세로 별세한 이상용의 빈소는 강남 성모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소속사가 고 김세론 씨의 생전 육성이라며 녹취를 공개한 유튜버와 유족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김수현 씨와 소속사 측 법률 대리인은 유튜버 김모 씨가 위조된 녹취 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씨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유족 측과 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거짓말들이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6년 만에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팬들은 또 한 번 열광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회 투아웃 4대4 동점 상황에서 문현빈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솔로 홈런. 한화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결승 홈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화는 노시환과 최은성, 이상혁이 연속 장타를 터뜨리며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이 이주영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2점 차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한화는 연승 기록을 한 경기 더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0경기째 이어진 승리 행진. 한화가 10연승을 거둔 건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1999년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선발 엄상백이 솔로 홈런을 4개나 허용하며 4회를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한화는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은 홈런포로, 발이 빠른 황영묵은 사력을 다한 주루 플레이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득점 기회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팀 배팅으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김종수와 박상원, 한승혁 등 철벽 불펜은 차례로 키움 타선을 잠재우며 선발 투수 조기 교체에 공백을 메웠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역전을 일구면서 최근의 연승 행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정말 질 것 같지 않고요. 점수를 주더라도 타자들이 뽑을 것 같고 뒤에서 이제 점수 역전을 시키면 투수들이 꼭 막아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 첫 2자릿수 연승을 달성한 한화는 다음 경기 선발 투수로 에이스 폰세를 예고하며 11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전설 속 고려검 뽑아 올릴 자는 내가 뽑겠소. 매출 쭉, 성과 쭉쭉. 고려 기프트 기념 판매 홍보 굿즈도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2차 사고. 모두를 구하는 빛으로 루머 버텍스가 지킵니다. 안전비 보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 캠페인 루머 버텍스. 커피 맛집? 어디로 가세요? 티타임 A1과 함께하는 매장은 모든 곳이 커피 맛집. 티타임 A1과 함께하면 매출도 올리고 단골도 늘리고. 티타임 A1과 함께하는 매장은 모든 곳이 우리만의 카페가 됩니다. 강준이 선택한 커피 맛집 티타임 A1. 안녕하세요. 이슈 날씨 원희다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 비바람이 불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수증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는 오늘 오전 한때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고요. 오늘 하루 동안 진달래밭에는 250mm에 육박하는 마치 여름철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여기에 강풍특보까지 겹치며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남부지방의 비는 잦아들겠지만 내일도 서울 등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한 바람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밤사이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5도, 대전 15도, 광주 17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에서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면서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단일화 4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는 뭐 조건이 아니라 전제인 것이죠. 이것을 어기고서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대리인으로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그 누구보다 먼저 역선택 방지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 측이나 저희 측이나 이것이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오늘도 1차 협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유리한 조건, 김문수 후보 측의 경선 과정에서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겠다. 그게 아니면 전 당원이 하는 부분도 K보팅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로지 자기 본인들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당원의 K보팅 그것도 저희는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수용을 하지 못하시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제가 많은 분이 지켜봐 주시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셨는데 협상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협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되죠?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칙이라는 것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전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될 때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배제됐었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뽑으신 분들이 지금 강원에도 명백하게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선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오늘 4차 협상까지는 결렬이 된 모습입니다. 앞서 당에서 자정까지를 단일화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모든 권한을 후보 재선출 권한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의총이 열리진 않고요. 당 지도부가 일단 당 지도부의 선택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예비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3차 협상 때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경선 과정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자, 더 진행되는 소식이 들어오면은 이건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